라디오. 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 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분들입니다. 손님들 어서 이서.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풍금씨 어서 오세요. 어서 이소 어서 이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수 풍금입니다. 예, 유튜브에 풍금씨 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 자, 이어서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네, 이어서 손님 온다 어서 옵쇼에서 자영업 자문 책임지고 있는 대한가맹거래사 회장입니다. 강성민 가맹거래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관련 법률과 경영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전문가 강성민 가맹거래사입니다. 네,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추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문자 주셔도 되고요. 10분을 선정해서 와플대학 1만 원짜리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 살고 계신 70대 청취자분이 수해 피해 지역을 위해 써달라면서 2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죠. 멀리 일본에서 보내준 청취자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도 구세군의 도움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박종환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구세군의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박종환 사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부는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저희 구세군은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또 외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그 외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정부, 사회복지단체, 방송 뭐 이런 외부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부서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제복까지 예. 안정하게 차려입고 예, 와주셨네요. 오늘 잘 네. 입고 왔습니다. 자, 예. 그리고 박종환 사관님께서 네. 기부 증서와 패널을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유튜브도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저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비춰주세요. 저쪽 카메라. 예. 앉아서 앉아서. 예. 긴장하셔가지고. 우와. 자, 네네. 네. 와, 잘 보이네요. 수해 지역에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2천만 원. 네. 밑에 이제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하고 구세군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내려주세요. 예. 그 인형은 뭐예요? 요거는 저희 굿즈입니다. 구세군의 굿즈인데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최일규 그 뭐죠 아나운서님께 네.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도 뭐 밖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2천만 원을 기부해 주신 분에게 예. 또 드리는 저기- 기부 증서입니다. 저기 카메라에 좀 잠깐 정지하면. 우와,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예. 우와, 보인다. 기부 증서. 예. 우와, 자, 이걸로 하면 세금 혜택까지 다 받고요. 멋있다. 자 지난 연말에도 네. 이 일본에 살고 계신 70대 청취자분 같은 분인데 네네. 그때도 2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네. 그 돈 올바른 곳에 잘 쓰였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물론 잘 쓰여졌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 2천만 원에서 그 기부해 주신 분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아동이었고 한 곳은 이제 노인이었는데 저희 아동 쪽에는 저희가 그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위험한 집, 우리 집도 위험한 집 하는 그 캠페인인데 저기 농촌이나 어촌 같은데 좀 낙후된 지역에 그 쓰러져가는 집이 있습니다. 네. 살펴보면요. 맞아요. 그런 집을 직접 찾아가서 공사 관계자하고 이제 이렇게
설계를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곳에 쓰여졌습니다. 그곳에는 3대가 살고 있습니다. 예.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손주. 이렇게 해서 뭐 제가 가봤는데요. 진짜 지붕이 무너질 만한 곳이었고 좀 안타까운데 네. 이 가족이 우리 국가가 잘 이런 복지를 혜택을 많이 누리는데 이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성실해서 뭐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이 있어요. 근데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조금 빠듯하지. 부족한 네. 금액이어서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정부에서 법적 기준에 못 맞춰지면 이런 지원이 안 안 되는 되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곳을 저희가 발로 뛰어서 찾아내서 이분이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했고요. 아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노인 쪽에 이쪽을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긴급 지원금이 있습니다. 긴급 지원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뭐 젊은이서부터 실직한 젊은이서부터 이렇게 이제 병이 드신 노인들까지 독거노인들이 오시면 그 중에 독거노인들 중에 가장 딱한 사연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면 20명 정도 이 독거노인들에게 예. 이분이 원하시는 아유. 쪽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되셨네요. 심사 기준도 좀 예. 정확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장님의 그 제목의 S가 네. 셀베이션. 이게 세이브 투 세이브. 아 구세군의 셀베이션이 아니고.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인데 그걸 설명을 드리면 세이브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네. 나는 또 다른 분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좋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 예.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세이브. 예. 세이브 투 세이브. 예. 근데 뭐 구세군의 영어에는 셀베이션 암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맞습니다. 구세군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상을 구하는 크리스찬의 군대라는. 예, 맞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네. 너무 예. 감사하고요. 예. 이번에 근데 또 2천만 원을 또 기부하셨잖아요. 우리 예, 맞습니다. 제일 예. 높은 천사님께서 네네네. 우리 이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님들은 정말 천사들이세요. 맞아요. 네네. 보면. 이번에는 어디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이분이 2천만 원을 이제 또 목적에 예. 맞게끔 써달라고 기부를 하셔서 그게 수해 현장이었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 그랬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가 긴급 구호를 갔습니다. 경북 봉화, 전북 익산 뭐 한 5군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 가서 구호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곳이 봉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봉화 그쪽이 산사태도 많이 나고 그랬던데 아닌가? 그리고 취약계층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홀로 사시는 노인들 그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서울에서 이렇게 귀향하신 분 그래서 막 노력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가지로 지금 그쪽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정부와 국민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많아서 많은 물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너무 풍족한데 한 달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래서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그 후속 조치로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이제 해서 이제 그것을 뭐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아니면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쓰고요. 예. 다음번 한 가지는 밀원수를 심어주는 겁니다. 산사태가 나서 무슨 수요? 나무? 밀원수 나무입니다. 못 알아들어. 밀원수라고요. 저희가 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산사태 나거나 불이 나면 산에 이제 나무가 없어지면 예. 이걸로 인해서 또 수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밀원수를 심으면 꿀벌이 꿀벌 살리기 운동도 되고요. 꿀벌 벌 밀자 꿀벌 밀원. 밀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양목 농가의 수익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 그 농어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밀원수를 그 경북 봉화에다 수종이 뭐예요? 그럼 밀원수에? 이제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도 있지만 요즘 저희 하는 헛개나무. 헛개나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외국 수종이지만 그 마누카우라는 그 수종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뉴질랜드에 맞습니다. 꿀 나온다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잘합니까? 그게 지금 시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묘목을 해서 한번 그거를 저희가 경북 봉화 지역에
한번 지금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예, 그렇게 쓰여집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다가 문자 보내주셨는데 풍금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기부해주신 애청자 2천만 원 뜻깊네요라고 예, 해주셨고요. 예. 일본에 살고 계신 네. 70대 아유. 청취자 독지가십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저희 얼굴도 몰라요. 이제. 예. 아무도 몰라 지금. 그 무명의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또 얘기해주셨고요. 아하, 나무를 심는 것도 기부가 되는군요. 네, 라고 맞습니다. 문자로 예. 보내주셨어요. 꿀벌이 날아올 수 있게 하는 나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합계나무라 하시잖아요. 예, 예. 조선 제1의 밀원수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꿀밀자 그다음에 온천 온자 나무 예. 숫자 가지고 예, 예. 정말 이건 오늘 우리가 상식 공부도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알았어요. 밀온입니까? 오원 원. 예. 벌꿀들이 그 원천, 벌꿀들이 원자네요. 막그 온천의 온천처럼 몰려드는 벌꿀의 온천이 되는 죄송합니다. 원. 꿀벌의 온천이 되는 원천. 예, 예. 여보세요. 아는 체를 많이 아니라니까. 예, 죄송합니다. 온천 온자가 아니고 예. 원천수 할 때 원. 예, 맞습니다. 자원. 그런 예. 온이라니까요. 밀원. 그러니까 원천이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죠. 네, 원천이. 예, 예. 예, 죄송합니다. 끝나고 다시 얘기해. 우리 너무 아는 체를 많이 아는 하려고. 책좀 하려고 했어요. 그 책은 보니까 좋아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수해 지역을 위해서 너도 나도 온 적을 모으겠다 이런 뉴스 많이 보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기부자가 있다면요. 네. 어떤 기부자 청취자분께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익명으로 이번에 해주시는 이런 기부자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은 없고요. 그냥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모아서 주시는 근데 특별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업 쪽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억에 남는 분은 이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계속 허리케인 라디오 독지가님. 그렇죠. 예, 예. 일본에 계신 이 독지가님은 우리 그 뭡니까 애뉴얼 레포트라고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예. 쫙 정리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소개하는 건데 그 책자에도 이분을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의 그 뭔가 그 따뜻한 마음은 스토리가 되어서 이 사회에 좀 스며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사실 반성하게 되는데 그 네. 구세군 하면 네. 연말에 빨간 냄비 예, 이렇게 종소리 요렇게 겨울을 네.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겨울만 반짝 활동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나눔 활동은 1년 365일 다 하시는 거죠? 당연히 합니다. 제가 그 일부의 그 기부자들한테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구세군은 12월 한 달 일하고 다른 달은 뭐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는 깜짝 생각해요. 놀랐어요. 아주 좋은 질문을 예,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희는 1년 내내 그 어려운 이웃들 취약계층들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도우려면 저희가 이 통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업도 와서 모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순수하게 저희가 찾아가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이렇게 TBS를 통해서 네. 기부해주는 네. 그런 돈들이 저희가 한 거의 한 뭐 액수로 보면 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1년 내내 저희가 이 활동을 기부 하고 계시죠. 모금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기부 그 수혜 활동을 합니다. 나눔 그래서 활동을 하고 하여튼 저희 구세군은 그래서 이번에 중점적인 핵심 전략은 뭐냐면 저희는 1년 내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합니다. 연중무휴. 예, 연중무휴로.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가 연중무휴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는 모금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예.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항상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 청취자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관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문자 보셨어요. 아까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예, 너무 예. 잘하시고 계세요. 또 사관님 우리 동네 역장님 복장 같아요. 그래요.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사관님 그러면 이 자리를 예. 빌어서 그 구세군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정기적 비정기적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예, 예, 예. 그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좋아.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12월 달에 하는 거리 모금에 네네. 좀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많이 알려진 거고. 예, 예. 네. 이제 그거는 12월 한 달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한 거는 저희가 구세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저희 사업의 소개가 다 돼 있고요. 네. 원하시는 아동, 뭐 피해, 그러니까 학대 피해 아동 아니면 노인, 네. 뭐 여러 가지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들이 7대 영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목적에 알겠습니다. 만큼 잘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예, 정기적인 방법도 후원자도 있고. 네. 가능합니다. 예. 자, 멀리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익명의 70대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분 정말 감사하고요. 구세군에서도 이분께 짤막하게 한 말씀. 아, 예. 저는 뭐 저희 구세군은 이제 가장 이제 저희 그 사령관님이 이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시고 저희의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관리라기보다도 이렇게 유대를 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모르지만 이 한 분의 이 따뜻한 이 마음이 스토리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곳곳에 예. 이렇게 알려졌으면 우리 나라의 그 따뜻한 네. 그런 많은 기부자가 또 생겨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사관님 뭐 오늘 박종환 커뮤니케이션 부장 예, 박종환 사관님 저희가 드릴 건 없고 노래는 한 곡 틀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좀 신청곡 중요한 걸 하나 뭐요? 준비해 왔는데 뭐요? 기부란 뭐냐고 얘기하셔서 기부란. 예. 아 기부가 그거 얘기해도 뭡니까? 됩니까? 아, 그럼요. 아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좀 중요한 제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예, 네. 좋습니다. 여기 좀 뭐 철학이라면 철학이지만 기부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 요걸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토리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는 스토리들이 너무 없어요. 따뜻한 스토리들이. 근데 기부하는 기부자가 있고 또 그 기부를 받는 대상자들이 있고 저희처럼 기부금을 받아서 잘 사용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조직과 기부자 대상자들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귀중한 텔링이 되면 저는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전해지면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젊은이들이나 우리들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기분 좋은 소식. 예. 사관님 그 말씀하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기부의 꿈이라고. 아, 예, 예, 미국에서 예. 나온 책인데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아프리카의 돈 없는 젊은이가 그렇죠. 미국의 기부자의 기부에 힘입어서 그렇죠. 미국에 가서 성공했다. 예. 스토리가 다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부분이 약간 그렇죠. 예, 약하지. 예, 맞습니다. 예. 자, 사관님 근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여기까지. 시간 특집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손님원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사부에서 사장님. 다른 사장님도 만나고 그래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덥지는 않으세요? 여기 좀 시원한데요. 그래도 시원하다.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그러면 저 끝으로 저 신청곡 하나 좀 해주고 가십시오. 뭐 인순 씨의 예. 거위의 꿈. 인순이 씨의 우리에겐 꿈이 있다고. 예. 이렇게 내겐 꿈이 있어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순이 거위의 꿈 이 예. 노래 들으면서 구세군 박종환 사관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예.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구세군 박종환 커뮤니케이션 부장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따뜻한 방송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기분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문자 해주셨습니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전국의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2분입니다. TBS 캠페인 달빛 초롱 가득 다부지 피어나는 정겨운 밤 2023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 화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밤바람과 풀벌레 소리, 달빛 정취 가득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도심 속 아름다운 궁궐을 만나보세요.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 화담은 10월 29일까지 펼쳐집니다. 이상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와 TBS가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3시 30분 정보센터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호법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 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용인 휴게소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이 사고 여파로 뒤쪽으로 4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요. 또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다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신의 간선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상계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모두 끝났는데요. 이 고장차 여파를 받으면서 뒤쪽 월계 1교부터 상계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현재는 종암분기점부터 밀리는데요. 홍은램프 부근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홍은램프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2대가 부딪힌 사고 나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고 지점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이 사고 지점 옆에 1차로에서는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 부근부터 여의 하류까지 쭉 밀립니다. 특히나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공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또 동호대교 부근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2시가 됐어요. 1구가 왔어요.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구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 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영사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오이소 가수 풍금씨, 강성민 가맹거래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세군 박종환 사관님 1부에서 했고 2부에서 이제 우리를 본업을 해야죠. 네.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금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제 아내에게선 항상 벽이 느껴집니다. 무슨 벽이냐고요? 바로 완벽. 사람이 참 아름답기도 힘들고 똑똑하기도 힘든데 아름답고도 똑똑하기까지 한 연상의 여인, 누난 내 여자니까를 외쳐댄 끝에 구애의 성공, 결혼에 꼴이 난 지도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완벽이라는 그 벽은 결혼 후 더욱 견고해져 갔죠. 아름답고 똑똑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아이까지 잘 키우는 아내. 그 벽 앞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돈 잘 버는 남편 만났으면 호강 누리며 편안히 살았을 텐데 중고교생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하며 산후조리도 못한 채 업에 뛰어들고 제대로 된 휴가, 여행 한 번 못 간 우리 아내에겐 늘 미안한 마음뿐이죠.
여보,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해줄게. 왜냐면 누난 내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아 신났어 혼자서 그냥. 예? 노래가 나오니까. 자 남편분께서 직접 신청해주신 사연이었고요.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아내분, 네. 연상의 여인 아내분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상의 여인이라고 저 남편분께서 했는데 연상의 여인이란 노래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윤민호 가수라는 분이 연상의 여인 너무 옛날 노래인데요. 이 노래 아세요 모르세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유명한 노래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수원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보연이라고 합니다. 네, 수원 공부방 사장님이에요. 네. 조보연이시고요. 네. 예. 남편분이 아주 뭐 애처가시네. 네. 예. 저는 아까 풍금 씨가 네. 이 벽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불통인가 보다 그랬더니 완벽이래잖아. 와 완전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자 실제로도 잘 하세요? 네, 되게 가정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서 저녁에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퇴근하면 항상 이제 아이 돌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뭐든 다 열심히 해줍니다. 네. 되게 가정적이신가 보다. 예, 우리 공부방 선생님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사연도 많이 받았었고 그때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애먹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네. 그 공부방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0대 중반부터 일단 아르바이트로 과외 하다가요.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공부방은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20년 넘게 했고요. 예. 그 집에서 운영하신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 어떤 과목을 하고 계세요? 수학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과목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메인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문법이나 독해 같은 것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 중학생도. 그러면은 그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지금은 많이 가르치고 있진 않고요. 한 6, 7명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6, 7명 정도. 그랬군요. 네. 지금 남편보다 연상이라는데 몇 살 차이세요? 3살 연상입니다. 3살. 예. 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는 뭐 교육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교육에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게 있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요. 이제 수능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문제 해결력 같은 거를 공부하려면 독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하는데도요. 이제 문제가 사고력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좀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적을 올리려면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어휘나 이런 문해력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요즘 가르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수학이라고 해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문제의 내용을 알아야지 풀든지 말든지 알 그러니까요. 거죠. 맞아요. 국어도 시와 문학만 나는 게 아니라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문해력이 참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아우 선생님. 앉은 걸 뭐 선생님도 하셨어요 전에? 아니요, 제 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알았어요. 최근에 생겨가지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 학원 공부방의 대표적인 규제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타격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요. 이제 중간에 이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어서 첫 해는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쉬었고요. 이게 2주씩 쉬기는 했지만 그게 합산을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쉬게 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럼 직접 그걸 다 이겨내셨네, 도움 네. 없이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소독이나 청결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예. 칸막이 설치도 하고 이제 소독약 20리터짜리 이런 것들 사가지고 다 이제 책상이랑 예. 칸막이 이런 것들 닦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대응을 잘 하셨네요, 어쨌든. 네. 문자를 막 보내주시는데 풍금 씨 소개해 주세요. 네,
보라님께서 완전 선생님 스타일이네요라고 하셨고 그 지화자님이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라고. 아무래도 선생님이시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선생님 코로나에 나온 김에 그때 그 공부반 선생님들이 분명히 행정당국의 방역침 이행했는데 그 이행 확인서가 불분명해가지고 코로나 지원금 못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그 지원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막 방송으로 캠페인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었어요? 저는 지원을 받았고요. 아 다행이네요. 예. 네. 저는 다행히 지원을 받아서 조금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소중한 지원이었죠. 다행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네. 네. 그 선생님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네. 가르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다 보니까 시험이 많을 때는 10번 정도 있어요. 네, 이제 시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감정이입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힘들게 다가왔었고 이제 아이들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올 때는 제 책임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분리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분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뿌듯하고 보람찬 순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적이나 아이들의 어떤 성숙 학생들의 이런 발전 이런 거 볼 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부분 얘기해줘서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볼 때 그때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성적도 좋지만 아무튼 네. 성숙한 그렇죠? 성숙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거 참 듣기만 해도 훈훈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감동을 해? 아니, 안진걸 소장. 아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갑자기 학생들이 딸 생각이 나서 예, 그래요? 공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진짜 저는 아직도 아니 든 사람, 네. 난 사람 되기 전에 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저는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멋진 부모님이셨네요. 먼저 사람이 돼야죠. 맞아요. 그동안 그럼 거쳐간 제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누굴까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 사실 10년. 처음에 중학교 때 들어왔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좀 성적도 안 좋고 좀 학교 생활 적응이 좀 어려웠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위권 점수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되고 우와.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되게 좋아져서 저는 항상 이제 가끔 그 친구 생각을 해요. 그 친구처럼 하면은 어려울 게 없겠다. 근데 참 하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귀감이 됐네요. 되게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 이 일 하시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보세요? 전화 끊어. 전화 진짜 끊어졌네. 끊어졌네. 예. 예. 휴대폰을 하시다가 휴대폰은 뭘 가끔 접촉이 되셨나 봐. 이유 없이 볼과 그 끊어짐이 닫아가지고 끊어진 거 없어요. 볼살로? 예, 저는 전화 통화 많이 하니까 상담도 많이 하니까 갑자기 끊어져요. 전 그런 적은 없는데 소장님 볼살로 아 이게 전화기를 전화하다 또 이동하다 보면 끊을 때 있어요. 빨리 연결돼야 돼요. 밖에서 다시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네, 사장님 고마운 사람 생각하시느라고 전화 끊으신 거 아니죠? 그런가 봐요. 네,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시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실은 선생님, 제가 좋은 며느리. 제가 이제 시부모님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 이제 저녁이나 이런 것들 제가 시간 안 될 때는 다 어머님, 아버님이 맡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또 제가 힘들면은
기운내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제가 어렵게 이렇게 해와도 그래서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노래를 다 깔아드릴 테니까 부모님께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네. 네. 아버님, 어머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돌봐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편과 아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의 끝없는 배려와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저 풍금 씨도 언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음성 편지 남길 날이 언제예요? 저 애인이 있어야 결혼도 할 거고 남편이 있어야 시부모님도 있을 텐데 그러네요 참. 자, 성심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수원의 공부방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저 제대로 홍보 한번 하시죠. 자, 시작. 안녕하세요. 늘 초심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조보연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그 홍보를 해드리면 휴대폰 번호도 알려드리고 막 그러는데 조보연 선생님께서는 전화번호는 공개를 안 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러면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방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공부방 연락 주시는 방법이요? 네. 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 그래도 뭐 이름이나 어느 동네 좀 구체적인 정보가 싫으신가 있을까요? 봐. 아니, 찾아가신 네, 분이 저는-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수원 세류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수원 대시양 세류동. 아파트에서 대시양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시양 아파트요. 네. 네네. 그게 들렸어? 그럼요. 저는 대상 그렇게 들었는데 대시양 아파트. 세류동의 수원 대시양 아파트. 자, 이 정도 알려드리면 네네. 우리 애청자들께서 얼마든지 대시양 아파트의 조보연 선생님. 조보연 선생님. 그러면 그때 그럼요. 이미 칭송이 있으신 맘카페 분이에요. 어머니들. 명성 있는 분이에요. 그럼요.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요. 맘카페? 네. 맘카페에 들어가봐요? 친구들이 맘카페 많이 활동하니까 친구들이. 시집 가가지고 저만 솔로고. 자꾸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제 시집 못 가 서로 아줌마를 어떻게 부르니까 아줌마로 그러니까. 착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줌마 화이팅 막 이렇게 막 문자 보내시는데 저 아줌마 아니에요. 시집 못 갔단 말이에요. 자, 조보연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신 노래가 10cm의 콘서트? 네. 콘서트는 뭔 말이지? 저도 모르겠어요. 콘서트가 뭐예요? 저도 잘은 모르는. 몰라요? 자, 그럼 들으면서 한번 이해를 핸드폰으로 보는 콘서트인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요. 예. 자,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조보연 선생님 신청곡 감사합니다. 10cm의 콘서트 듣겠습니다. 폰으로 하는 콘서트랍니다. 콘서트. 그 제가 맞췄잖아요. 그랬어요? 아까 미론수도 맞췄고. 선생님 화이팅! 잘났어 그래. 아우.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야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야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니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높여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 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틀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잠 못 들지 모르지만 앵콜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끝난 거야? 네, 조변 사장님의 신청곡 10cm의 콘서트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다 보니까 그거네 사랑하는 연인한테 휴대폰에다가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그래서 폰으로 하는 콘서트로 말했잖아요. 알았어요. 아, 참 모를 수도 있지. 뭘. 아니 네. 예전에도 네. 삐삐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삐삐를 치는데 음성을 남기는 게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남기는 거야, 아침마다. 삐삐에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네. 그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에 좋은 노래를 틀어 테이프를 그리고 알았어, 삐삐 알았어. 녹음을 해. 전화기로 삐삐 녹음을 하는 거야. 소장님 연애했었어요? 낭만적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진거라 예. 진행하고 싶냐? 아니요. 진행 욕심은 없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지금 약간 시간이 좀 남으니까 네. 이 콘서트 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 풍금 씨는 유튜브를 하잖아. 네. 지금 동접자 몇 분이나 돼요? 한 250분? 많으실 때는 300명? 오, 회원은? 회원 9만 명 이제 돼요. 와 9만 명. 네, 9만 명 중에 오빠도 있는 거야 거기. 네, 알고 있어요. 다 시작할 때 눌러주셨잖아요. 25명 할 때 내가 들어갔는데 맞아요. 9만 명이에요? 네. 아유 박수. 와, 이름이 박수. 뭐지? 풍금 TV? 네, 가수 풍금 TV. 가수 풍금 TV예요. 풍금 TV 하면은 오르간 연주하시는 동영상 자꾸 가수 나와요. 풍금 TV. 저도 네.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가수 풍금 꼭 검색해 네, 주셔야 돼요. 누적 시청자 숫자는 몇만 명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기 안 소장님 계속 이야기하면 풍금 씨 노래 끝곡으로 들을 건데 오, 예. 다 못 듣는데 아니, 얘기할래요? 아니요. 노래 들을래요? 다 들어야죠. 다 브라보 들어야 아줌마. 돼요. 자 그럼 이제 저희도 마무리할 인사하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풍금의 브라보 아줌마!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